안녕하세요. 올해 초였죠. 2월 말 베트남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회담이 진전되는 듯 했는데요. 최근 다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남북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북미 협상이 향후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 투자 전략 대해서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면서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될지 전문가님, 남북미 관계가 단기적으로 경색되어 있죠? 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판문점 이후 줄곧 북한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갔던 이런 정부의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시 서로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회담 등 긍정적인 추측성 이슈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2월에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렇다 할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죠. 한미 연합훈련과 스텔스기 도입 등 군사적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려면 사실 북한 측에서 먼저 미국이 제시하는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사실상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북한은 체제를 포기하는 것과 좀 같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좀 북미 회담과 남북 경협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협상이 좀 길어지게 되면 항상 그래왔듯 군사적인 대치 또한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금 좀 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북한 문제가 일시적이기보단 북미 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반하는 의견의 전문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죠. 7월 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와 북한 당국자가 DMZ에서 만났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겉으로는 미사일을 쏘며 갈등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도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절제된 도발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경제 제재로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미국은 동북아 입지를 다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자인 북한과 남한이 과거 갈등을 해결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중재자인 미국이 도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슈가 있을지언정 협상이 되려는 방향성은 굳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시적이긴보단 장기적으로 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협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지금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양쪽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세 속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까요? 네, 제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는 방산주들 움직임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겠고요. 방산주들은 아시다시피 좀 남북 경협주와는 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연이은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로 인해서 다시 또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로 돌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이거 계속 협상이 길어지면 또 기존 대북주들은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2월 말 북미 회담이 좀 결렬이 되면서 큰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결렬 전에 주가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6개월간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좀 유효한 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상당히 힘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하락폭, 반등도 쉽사리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일본 수출 규제,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은 또 북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만큼 상당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고, 북한과 경제 교류가 시작된다면 전 산업군에서 성장 동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난 견역 관련주라 해서 북한 관련 사업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련주가 정말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저는 꼭 남북 경협주라 해서 테마를 엮어서 형성한 종목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경제 협력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경협주들은 과거에 없었던 역사적 대화의 진전이라는 신선한 기대감에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게 된다면 테마들이 쉽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이 북한과의 평화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서 경협 관련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산업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누는 말씀 종합해보면 앞으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 입장을 봤을 땐 북한 문제가 일시적이기보단 북미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실제로는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양쪽 의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북미관계 경색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에 6개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현 시점의 방산주 위주의 매수 의견을 주셨고, 물론 남북미 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나 대화를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날씨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이제 삼계탕도 한 번씩 챙겨 먹으시면서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